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공문서를 만들었다. 그건 공문서 위조에 됩니다. 문서죄에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거, 허위 공문서 작성과 허공작과 공문서 위조를 구분하는 거. 권한이 애초에 있었냐 없느냐에 따라서 유무에 따라서 갈린다라는 거. 공무원만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신분 범위를 할 것이므로 맞죠. 신분상 공무원이 아님이 분명한 피고인들을 허공작이나 그 행사죄로 처벌하려면 그에 관한 특별 규정이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네. 기억 맞고, 기억 없는 2번 틀렸네요. 네. 152조 1항과 2항은 위증을 한 범인이 모의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가 아니면 없었는가 하는 형의 경중을 구별하고 있으므로 이는 바로 형법에 따른 신분에 따르면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죠. 모의할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면 이것도 신분에 해당하죠. 이 신분이라는 게 뭐 반드시 뭐 대통령, 국무총리 이런 신분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네.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들을 가려내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신분에 해당하죠. 2번도 맞고, 업무상의 임무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신분관계에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을 저지르면 업무상 배임죄고, 다만 과형은 단순 배임으로 한다.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네, 맞아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해요. 네, 다만 신분이 없기 때문에 그 과형은 단순 배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단한다. 네, 틀렸죠. 네. 이제 이런 것들은 하도 이제 객관식에서 이제 뭐 그냥 무수히 다루다 보니까 이제 판례를 아예 외우고 있으니까 그냥 내가 읽으면서 이렇게 그냥 이 눈에 확 띄죠. 그냥. 예, 단순 배임죄 정한형을 처단해야죠. 예,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 그냥 식상할 정도로 이미 많이 나온 포인트여가지고, 네, 이거는 객관식도 중요하고 배임죄죠. 네, 배임죄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2차에서도 중요한, 네, 사기, 절도, 강도, 횡령, 배임, 네, 5대 가장 중요한 죄입니다. 그래서 2차에서도 준비해야 되는 판례. 당연히 이걸 안 보고 그냥 쓸 수 있어야 돼요. 답안에다가. 이 업무상 배임이 나왔을 때는. 일단 단순 배임으로 처단, 이거 디귿 틀렸죠. 네, 옳은 거 찾는 거니까 디귿 들어간 거 다 골라내야죠. 1번 아니고 3번 아니고 2번 4번 중이네. 예, 2번 4번 중인데 기억은 아까 들어가야 된다고 했었죠. 네, 그러면은 4번밖에 없네요. 네, 답 4번 찍고 넘어가면 됩니다. 나머지 읽을 필요 없죠. 치과 의사가 환자의 대량 유치를 위해 치과 기공사들에게 뭐 이렇게 했어요. 이거 문제 되죠. 네, 무면 의료 행위라고 봤습니다. 네, 교사범위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네, 의사가 시킨 거죠. 네, 그 때문에 교사범위예요. 네, 이렇게 뭐 진료 행위를 하는 거는 치과 의사만 해야죠. 근데 왜 자꾸 이렇게 그 제약회사 영업사원들한테 시키고, 무슨 기공사, 뭐 치위생사 이런 사람들 다 의사 아니잖아요. 네, 이 치과 의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지. 네, 그쵸. 그리고 간호사들도 간호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의사들이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걸 간호사한테 미루거나 아니면 간호조무사한테 이렇게 막 하는 것들 다 무면 의료 행위죠. 아무튼 리을 맞고, 답이 4번이니까 기역, 니은, 리을, 미음 이거 다 맞나봐요. 미음도 맞겠죠. 네,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이렇게 됐을 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는 책임을 안 졌다. 약간 그 판사들도 결국은 변호사니까 약간 변호사 편 들어주는 그런 느낌이 드는 판례죠. 네, 이렇게 문제 됐을 때, 네, 형법 총칙상에 이런 방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공모가 맞다고 쳐도 변호사를 그 처벌하는 규정이 없대요. 네, 이 변호사법 위반죄는 이건 변호사법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변호사법에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를 처벌할 수가 없답니다. 네, 조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이렇게 해서 변호사 아닌 자가 이렇게 변호사를 고용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면, 이 변호사 아닌 자가 처벌을 받는다고 하면 이 변호사도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지금 옳지 않은 걸 알면서 이 변호사도 변호사 아닌 사람한테 이렇게 고용돼가지고 일을 하면 안 되죠. 근데 이런 거는 처벌의 규정이 없다고 하면서 변호사는 싹 빠져나가고, 이런 거 보면 조금 좀 이런 납득이 안 가는 그런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까먹지도 않아요. 이런 것들은. 네. 그래서 답은 4번이었습니다. 12번 2009년도 판례고, 허공자 공무원만이 이렇게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한 특별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고, 당한다거나 사정만으로는 위 죄로 처벌할 수 없다. 뭐 영상물 등급위원회 뭐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내용은 기본적인 허공작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뭐 이 판례 아니어도 뭐 다 있죠. 그다음 94년도 판례 152조 1항과 위증을 모의할 목적으로 이렇게 했는가 아니면 그런 목적이 없었는가 하는 범인의 특수한 상태의 차이에 따라서
과할형의 경중을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게 신분 관계로 인하여 이렇게 한 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답니다. 맞았고, 그다음 이제 디귿 판례겠죠. 2018년도 판례. 업무상 배임죄는 이렇게 하는 거고, 신분 관계가 없는 자가 있는 자한테 공모해서 가담을 하게 되면 없는 공범에 대해서는 단순 배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단한다.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판례죠. 네. 다만 과형에서만 단순 배임죄를 처단한다. 신분이 없는 자니까. 치과의사가 이렇게 하는 거 86년도 판례입니다. 이런 거는 그냥 뭐 엄청 옛날 판례고. 네. 일단 포인트는 여기선 디귿이 포인트죠. 예, 이게 단순 배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단한다. 이거는 알아야 돼요. 네. 이런 치과의사 판례, 이런 옛날 판례들은 너무 오래된 판례라서 모른다 쳐도 이거는 이게 틀렸다라 디귿이 틀렸다라는 건 확실히 알아야죠. 그래서 여기서 디귿은 확실히 다 골라내야 됩니다. 네. 그럼 느르무는 똑같으니까 기억만 골라내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뭐 2번, 4번을 기억을 판별을 못해서 2번, 4번 중에 답을 찍을 수는 있겠지만 1번, 3번을 답을 찍었다? 디귿이 틀렸다는 거를 골라내지 못했다? 이게 단순 배임죄, 이걸 모르는 건 공부가 많이 부족한 거죠, 이거는. 변호사 아닌 자가, 네, 이것도 2004년도 판례인데 이것도 다 그 형법 공부하면서 이거 한 번씩 마주 하는 판례죠. 변호사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가지고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그런 판례였습니다. 제 상식선에서는 납득이 안 가는 판례라 이런 판례들은 기억이 딱 남죠. 한번 읽고 나면. 죄수에 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거. 갑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그를 폭행한 경우. 저는 이 판례 모르는 판례였어요. 네. 보복 목적으로 그를 폭행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대한 법률 보복범죄. 보복범죄하면 특가법에 이거 가중처벌되죠. 보복하면 성폭력 범죄, 뭐 주거침입해서 강간했으면 주거침입 강간이기 때문에 이것도 성폭법에 있죠. 네, 근데 이게 각 성립하고 뭐 제가 상상적 경합에 있다. 뭐 이게 상상적 경합이 아니면 실체적 경합인데 상상적 경합으로 바꿔냈을 수는 있겠죠. 여튼 저는 이 판례를 본 적이 없고 모르는 판례였기 때문에 일단은 보류했어요. 근데 뭐 딱히 틀린 건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맞는 거 찾는 거니까 여기 중에 확실한 게 맞는 게 있으면 그걸 답으로 해야 되니까 일단은 보류하고 넘어갔습니다. 일단은 맞는 것 같아요. 아마 틀렸다면 이게 실체적 경합인데 상상적 경합으로 바꿔냈겠죠. 근데 실경, 상경 이거는 미리 알아두지 않는 이상은 이런 걸 실전에서 보고 이럴 땐 실경이야, 이럴 땐 상경이야 이렇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죠. 여튼 이게 만약 틀렸다면 실경일 거고 아니면은 이건 맞는 걸 거다. 근데 일단 다른 지문을 봐야 되겠다. 절도 범인으로부터 작물 보관에 의뢰받은 갑이 그 정을 알면서 그럼 작물 보관이죠. 보관하고 있다가 A로부터 금원을 채명하면서 보관 중인 작물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이거는 이제 뭐 저기죠. 횡령죄가 각 성립하고 노노 횡령죄 성립 안 하죠. 불가벌적 사후행위죠. 예, 이미 작물 보관죄를 저질렀을 때 알면서 이렇게 하면 작물 보관죄가 성립하죠. 이때 그 판례 표현대로라면 그 소유자의 소유물 추구권을 침해한다고 그랬죠. 네, 이런 소유자의 소유물 추구권을 침해했다. 요런 문구, 요런 표현들은 2차 답안에다가 만약에 이런 게 나오면 작물 보관죄가 1타 주제는 아니지만 네, 아까 5대 주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오죠. 네, 한 번씩 나오면은 네, 답안에다가 그런 표현들은 그대로 발라주는 게 좋다. 그래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뭔 실체적 경합이 다 틀렸죠. 2번 틀렸어요. 1번이 만약에 맞는 거라면 2, 3, 4는 다 헛소리를 적어놨을 거고 아니 2, 3, 4 중에 맞는 게 있다면 이게 실경이겠죠. 예, 상상이 아니고 이게 틀린 지문이라면 일단 2번 확실히 틀렸어요. 갑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가입 사기범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구성원으로서 활동. 네, 이 각자가 다 성립하죠. 가입 범죄단체 가입 이거 범죄단체라고 하면 그거 생각나죠. 네, 박사님 생각나죠.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 각각에 대해서 죄 다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사기범도 성립하고 사기죄도 성립하고요. 범죄단체 가입행위,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 사기행위는 흡수관계에 있으므로 목적인 범죄인 사기죄만 성립한다. 틀렸죠. 이거 각자 다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네. 3번 틀렸고 4번 갑이 2010년 11월 15일 회사 뭐 날짜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줘요. X회사 사무실에서 부부인 피해자 A와 B에게 토지를 매수해 분필하는 일을 분양해서 이거 그거죠. 부부인 피해자 이거 딱 이거 최신 판례죠. 이거 이렇게 해서 매도해서 돈을 마련할 때부터 A한테는 1억 둘이 부부예요. 근데 남편이라고 칩시다. 남편한테는 1억 마누라한테는 아내분한테는 4억 이렇게 해가지고 편취를 했을 때 둘이 합치면 5억이죠.
예, 둘이 합치면 5억이기 때문에 포괄일제로 보게 되면은 이 특가법 적용되죠. 5억 이상